예, 반갑습니다. 부원쌤입니다. 두 번째 영상 촬영을 해보는데요. 이번에 촬영할 주제는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돌아가더라도 도착은 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하자면은 선생님이 걸어온 발자취, 어떻게 선생님이 삶을 살아왔고,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30년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여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한번 주제를 선정해 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요. 우리 학급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마치 대학의 네임 밸류가 나의 인생을 전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기에 사회적인 인식과 시선으로 인해서 더욱더 집착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대학의 네임 밸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겉으로 보여주는 포장지를 쫓아다니는 우리 사회. 선생님이 볼 땐 이런 사회를 천민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사회가 계속 재생산되면 안 되겠죠. 포장지보다는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내면, 진실됨, 성실함, 이런 것이 더욱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것이 윤리교사로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물론 이게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지만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이나 방향성의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위로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종의 재생산, 학벌이 평생의 꼬리표로 따라붙으면서 여러분들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시대, 경쟁이 치열한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 이런 사회의 부조리한 체제를 우리들이 재생산하거나 답습하거나 또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조금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역하거나 수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또는 이러한 부조리한 체제에 순응하는 태도,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칸트의 다음에 문구를 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존경하는 칸트 선생님이, 여기 책 보이시죠? 윤리형이상학 정초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요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에 125쪽이 있습니다. 선의지는 보석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신 안에 온전한 가치를 가진 어떤 것으로서 빛날 터이다. 유용성이니 무익함이니 하는 것은 이 가치에 아무것도 증감시킬 수 없다. 그런 것은 말하자면 단지 포장 같은 것이어서 그 보석을 일상의 거래에서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그것을 충분히 잘 모르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석을 잘 아는 사람에게 그 보석을 추천하고 그 가치를 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여러분들 인서울,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추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가치들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어떤 인격적 가치의 어떤 증감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포장지와 같은 것이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선생님은. 자, 먼저 선생님이 전체적인 발자취를 이야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입학 시절부터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자, 고등학교 입학할 때 선생님은 이제 사실 중학교로 해서 고등학교로 넘어올 때 배치고사를 쳤거든요. 그 당시에 자랑은 아니지만 전교 14등을 하면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담임 선생님께서 중학교에서 넘어왔는데 배치고사 할 때 14등이라니. 근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도 그렇고 그렇게 공부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존재가 선생님이 됐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 우여곡절과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지금 당장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자, 고등학교 입학하고 역시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 아니었어요. 주로 선생님은 이거 천체 관측이라고 하죠.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꿈이었고요. 천체 관측이 취미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취미였고요. 별만 보고 다녔죠, 그 당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알바비 조금씩, 용돈 조금씩 모아서 만원경 하나 사고.
뭐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존재감을 딱 두각 나타내면서 살아온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천체 관측이라는 게 단지 취미 생활이긴 했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자기소개서 이런데 이 취미 생활을 좀 의미 있게 표현을 해서 어필을 하는 이제 용도로 쓰기도 했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천체 관측이라는 것은 단지 취미일 뿐이죠. 요렇게만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천체 관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있죠. 무분별한 개발이 만연한 거죠. 우리 사회 속에서. 빛공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관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국토는 동서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도로가 생기고 도로는 24시간 불을 밝히죠. 그러면서 이게 과연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생태계 측면이나 생명체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과 각종 문헌을 찾아보다가 이제 IDA라고 하는 국제 어두운 밤하늘 학회라는 게 있어요. 국제 어두운 밤하늘 뭐 협회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더 인터내셔널 다크 스카이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뭐 약어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니까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하는 영어로도 막 그 영어 잡지를 번역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공부한 결과 이 천체 관측이라는 나의 이익과 생태계라는 이익이 결코 다르지 않구나. 나의 이익과 생태계의 이익은 결코 하나구나. 나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과 생태계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은 같구나라는 지점을 조금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것을 나중에 선생님이 자소서에 좀 집어넣어서 면접 때 좀 그럴듯하게 꾸며서 이야기를 했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런 지점 때문에 선생님이 나중에 철학과에서 윤리교육과로 이제 약간 방향을 튼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해요. 대학교를 보겠습니다. 대학교 시절. 자, 학벌주의 계속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도 뭐 여러분들에 비추어서 그렇고 상대적이죠. 모든 것들은. 그렇게 뭐 좋은 대학교 네임밸류로 쳤을 땐 좋은 대학에 나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철학과에 입학을 했거든요. 원래도 그렇고 고등학교 시절에도 뚜렷하게 목표의식을 갖고 어떤 과나 어떤 전공을 하거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서 철학과에 입학함으로 인해서 나름의 탐색 기간을 갖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원래는 심리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수시로 했을 때 심리학과 광탈했습니다. 6개 썼나? 정확하게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 썼는데 다 광탈을 하고 정시로 가게 됐어요. 철학과에 가서 뭐 나름 준수하게 공부를 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그랬는지 이제 한 전체의 4% 안에 성적이 들어야만 할 수 있는 교직 이수를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철학교사 자격증을 얻게 됐죠. 나중에 이제 교육봉사 활동하고 교생 실습을 하는데 이제 교육봉사도 그렇고 교생 실습도 그렇고 특히 교생 실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공이 철학이다 보니까 이 철학이라는 전공을 이제 교생으로 할 수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교의 도움을 받아서 다행히 이제 이제 교생 실습을 무사히 마치긴 했습니다. 대학교 생활 내내도 비슷했어요. 약간 좀 독특한 사람이었죠. 이 당시에도 여전히 천체 관측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제 천문 지도사 자격증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도 대학교 생활하는 중간에 취득을 했죠.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마추어 무선통신이라고 요즘에는 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은데 예전에 이소연 우주비행사랑 교신을 하는데 고등학교 햄 동아리에서 성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무전기를 가지고서는 낯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호기심, 취미생활, 인간관계적인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전기로 통신을 하는 것을 이제 햄이라고 하는 취미생활이에요. 이런 것을 했었죠. 대학 전공 생활에는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부푼 꿈을 가지고 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했죠. 그런데 실망한 부분이 커요. 철학이라고 하면 우리들 흔히 좀 멋진, 좀 큰 참된 지식, 진리를 추구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실 철학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철학에 대한 참된 가치나 참된 지식, 진실된 마음씨 이런 것을 갖추게 되면 나의 삶이 조금 더 안정되고 또는 풍요로워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게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어떤 관계, 인간관계, 정서적인 풍요로움도 포함하죠. 그렇게 생각을 했죠. 풍요로움? 이런 거 얻을 수 없었어요.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요. 그래서 3, 4학년 말미에 이르게 되면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반철학.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어떤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죠. 풍요로움, 진리,
지식, 참된 가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더 조금이라도 나은 삶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또는 인정받거나 존중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래서 반철학을 하게 되고, 또는 요거를 뭐 연결이 되는 부분, 반철학과는 그렇게 큰 인과성은 없는 경향인데요. 반정처주의 또는 뭐 실용주의 뭐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졸업 논문, 연습 논문이긴 하죠. 졸업 논문도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선생님은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선생님은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철학이 무슨 소용이야? 윤리가 무슨 소용이야? 이미 세상에서 경쟁에서 밀려나고 패배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과연 철학이 아닐까라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불순한 생각, 어떤 반동적인 생각을 했었죠. 철학은 루저들의 학문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위너들, 승자들의 학문이 있고요, 루저들의 학문이 있어.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인문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하는 사람들, 이 학문은 루저들의 학문이야. 쓸모가 없어. 자기 정당화를 하는 약자들의 학문이야.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약간 그랬습니다. 자, 대학교 졸업하기 직전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는 역시 대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시켜 줬어야 됐어요. 토익 점수를 완성해야 됐고요. 그래서 토익 점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학문적 경험과 전공 지식을 살리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지만 상당히 무모했죠. 현실적으로도 그런 경우는 많진 않아요. 돌이켜보면 대학교 시절의 전공을 살려서 직장생활까지 끝까지 이어가는 경우는 뭐 공대나 뭐 어떤 자연계열 이런 데 아니고서는 좀 드문 경우가 아닐까. 특히 인문사회, 일반 경영계열에서는요, 경상계열에서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대학교 전공을 설정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좀 고민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너무 전공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그런 사회도 아니고 나의 방향성과 길은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얼마든지 열려 있죠. 자, 어쨌든 선생님은 대학교 4학년 시절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전공을 조금이라도 살리고 싶어. 선생님 책 읽는 건 또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력이 딸려서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는데 여전히 책을 갖고 있는 것은 좋아합니다. 집안에 책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이사 갈 때마다 항상 또 곤란하죠. 곤혹스럽죠.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선생님은 출판이나 편집 쪽에 좀 관심을 가졌었어요. 대학교 졸업 직전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아카넷이라는, 사실 철학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출판사죠. 여기 출판사에 이제 인턴 알바죠. 그냥 알바라고 생각하면 돼. 인턴이라고는 뭐 대학 연계 인턴 뭐 그렇게 있는데 그냥 알바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최근까지도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분,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슬로우드 미디어 라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진짜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제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어떻게 성공한 인생 살고 계신 이제 선배님, 인생의 선배님이죠. 이런 분들도 만나고, 어쨌든 아카넷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출판 편집 쪽으로 가볼까 했지만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알다시피 출판 쪽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책 읽는 사람 많이 없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다녔어요. SBI 출판학교인가? 여기도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일 배움 카드 해서 여기 뭐 일러스트, 뭐 인디자인, 편집할 때 좀 중요하죠. 이런 것들, 이런 거 배우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출판 편집 뭐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것도 했어요. 입사 지원서 계속 넣습니다. 입사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뭐 주로 이제 인사과 계열이나 또는 대학 행정직, 그 다음에 언론출판재단.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진짜 원서 엄청나게 썼습니다. 이때 각종 뭐 인사과 계열, 그래도 이제 철학과를 전공했으니까 나름대로 사람 보는 눈과 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갖추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잘 안 됐죠. 이것도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선생님은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돼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자기 이익과 또 전 생태 공동체의 이익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계기들이 섞였습니다. 뭐 이런 계기들이 현실적인 계기들이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한, 긍정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소박하게 대학원 가서 교사가 되어야겠다. 그 중에서 윤리교사가 되어야 하겠다. 라고 해서 대학원의 윤리교육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원 이제 도덕윤리과로 가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주경야독이라고 하죠. 거꾸로 됐어요. 여기서 낮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낮에는 이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어요. 주경야독 이렇게 하나? 낮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일을 하고, 아무튼 말이 좀 꼬이는데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주로 이제 강사 일을 했어요. 중고등학교에서 시간 강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인권센터라고 있거든요. 대학교에 인권센터가 있는데 그 인권센터에서 좀 나름대로 여기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센터 조교로 근무를 했었죠. 그리고 교육대학원 생활하면서 전공 대표를 나중에 했습니다. 뭐 특별히 잘한 건 없는데 전공 대표하는 과정에서 하나 그래도 잘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그 전에 전공 대표를 선정하는 기준이 없었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과에 소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조금 무리를 하고 해서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전공 대표 선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직도 그 대학원 전공 게시판에 있어요. 한 2,000명이 넘는 조회수를 갖고 있고요.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유일하게 수많은 전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도덕윤리 전공만 이 선출 규칙이 게시판에 딱 공개적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전에는 전직 전공 대표와 친한 사람들 아름아름 자리를 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좀 혜택이 있었어요. 그걸 노리는 사람들 많았죠. 근데 그 인맥이 없으면은 이 전공 대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선출 규칙을 만들었죠. 이것도 나중에 자소서에 썼어요.